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개최한 이후 TBS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각종 비리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인 심사 추천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TBS 취재 결과 협회가 이 권한을 남용하며 일선 관장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추천권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승품 심사를 볼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권한을 말합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태권도 협회가 태권도 사범들에게 심사 추천에 필요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심사 추천 아이디 발급 권한을 협회가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부여받은 아이디를 회수당하거나 정지당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일선 태권도 관장들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 밑보였다. 야, 얘네 짜증나게 하니까 얘네 이거 아이디 한 명 줘야 되겠어. 누구 있어, 측근들. 그럼 내가 이거 소스 줄 테니까 너 밀어넣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징계가 되는 거죠. 관장들이 협회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싶어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 자체를 이제 취소하거나 그렇죠. 보통 이제 3개월 이렇게 징계를 정지해서 심사를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심사도 못 보고 그만두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생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심사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태권도 규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관장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가 서울이라고 서울에서만 심사를 봐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심사는 다 똑같은데? 아니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나 진짜 대우받는 곳에 가서 심사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기원이 심사 추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 2016년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 해제 이후 관련 규약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를 감시하는 서울시 체육회 허수란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7년 7월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2달 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약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서울시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비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비리와 부정 이런 거를 지금 최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쇄신하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규약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 체육회에 보고해야 하고 서울시 체육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정과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보고를 안 했다라면 그건 잘못인데 실무자들이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죠. 서울시 체육회가 규약 개정 사실을 몰랐다면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며 협회는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규약을 시행한 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체육회가 규약 개정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또 규약에 나온 임원 결격 사유 조항을 어기고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임모 씨를 현재도 상임 고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씨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을 때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약에 따른다면 지금도 임원이 될 수 없지만 협회는 이 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칙을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임원의 친척은 사무국 직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임 씨의 조카는 채용됐습니다.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선 각종 규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서울시 체육회를 서울시가 안일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돼 전석기 서울시 의원은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 심의에 건축 구조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완벽한 보완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신기업 3사의 케이블 방송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통신기업 케이블 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의원은 통신 3사 인수합병 요청과 인수 전 참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장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신 3사 모두 인수합병 승인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예고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인수합병 역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규직화가 아닌 진정한 정규직화와 고용 안정이 분명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시찰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장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의료원의 노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서울의료원 측의 해명을 듣고 앞으로 발전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만의 조직이 아니며 이들을 지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협력하는 복합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장의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ay that Jesus is my truth. Smile on my face, 'cause that's what I'll be keeping. When all is through, I'll come on back to you. I'll come on back to you.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장년층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국내 최초 어르신 단기 돌봄터와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서울 내 공공시설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로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되어 오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례는 서울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는데요. 조례안에서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권장하도록 하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시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건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내 공영주차장 51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83곳 등 총 134곳에 도입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의 가로 3.3m, 세로 5m 구간에 임산부 모양의 픽토그램을 그려 넣어 표시합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자치구 보건소 25곳과 협력해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급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 확인서나 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기존 조례에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하고 대여하는 등 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당한 사용을 막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더라도 하나둘씩 모이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련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95회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식에 참석해 어린이 시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의회교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의회 소개, 모의의회, 퀴즈 프로그램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고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 2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찬반 토론을 통해 조례를 통과시킨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체험한 소중한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게 돼 무엇보다 반가웠다고 전하며 여러분이 더 멋지게 성장하고 더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인묵 의원은 지난 8일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과 비만 예방을 위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을 추진 중인 정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평소 청소년의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최인묵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 개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에 2억 원을 배정해 금천구에 있는 정심초와 가산초 2개 학교가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장 방문해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빈도수는 증가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비만율을 비롯해 청소년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식습관과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건강 지원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